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3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림책은 검정과 하양입니다. 네, 검정과 하양은 블랙 앤 화이트 1990년 작품입니다. 작가는 데이비드 맥컬레이고요. 이 작품의 특징은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림책에 들어와서 포스트 모던 그림책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이 그림책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그림책은 그림책의 장르를 구분했을 때 그림책 장르에 속하지 않는 그림책이 포스트 모던 그림책입니다. 우리가 그림책 장르 분류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은자 김세희님의 분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그분의 분류를 보면은 판타지 그림책, 사실주의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 정보 그림책, 운문 그림책, 영화 그림책, 성경 그림책, 알파벳 그림책 이렇게 분류됩니다. 네, 포스트 모던 그림책은 이 장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않고 어느 장르의 그림책이든 간에 포스트 모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책에는 다중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네, 그 이야기들이 각각의 서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근데 이 다중 이야기가 각각의 이야기가 양쪽 펼친면에 한 페이지에 반을 갈라서 4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4개의 이야기로 각각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그게 막 혼합되어 있느냐 하는 거는 혼합되어 있는 쪽입니다. 네, 이야기들이. 그 다음 메타픽션. 메타픽션은 픽션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야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 건데 가장 큰 표시로 표현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 장면 번역본 말고 원서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르 혼합. 이거는 일단 4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구분을 해서 칸을 질러서 그 다음 글을 쓰는 부분과 그림이 나오는 부분 그것도 칸을 질러서 이렇게 해놨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말풍선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화와 지금 그림책과의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이래서 이 작품의 어느 부분을 보면서 다른 텍스트가 생각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제가 소개해 놨는데요. 버글러 빌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편지 하는 그 그림책을 지으신 작가분인 자넷 앤 앨런 엘버그가 지으신 버글러 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우리 지금 책에 소개된 인물을 보면서 이 인물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호 텍스트 성입니다. 네. 그 다음 페리 텍스트에서 이야기가 시작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페리 텍스트 중에서도 특히 속표지에서 글의 이야기와 그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책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거는 본문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텍스트, 페리 텍스트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다음 독자 참여 부분은 글에서 그림에서 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스스로가 이 혼란스러운 내러티브 안에서 창의력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봐서는 모노크롬으로 흑백을 사용했을 때 독자가 그 흑백의 그림을 보고서 더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성이 있는 사진
작품일 경우에는 칼라로 된 사진보다는 흑백으로 된 사진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과 그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채색으로 된 작품을 보면은 정말 상상하기가 좋은데요. 보고 이게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죠. 느끼는 느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느낌은 거기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색이 주는 한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노톤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이 작가가 어떤 색을 주어서 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가 더 많은 창의성을 가지고 그 작품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는 데이비드 맥컬레이입니다. 수상은 칼텍꽃 메달과 칼텍꽃 아너, 뉴욕타임즈 우수 그림책상, 보스턴 글로브 홈북 논피션 분야 최우수 도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여기 칼텍꽃 메달은 검정과 하양 으로 1991년에 메달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 1974년에 아너는 고딕성당 1973년 작품인 고딕성당으로 칼텍꽃 아너를, 그 다음 성 1978년 작품인 성으로 1978년에 칼텍꽃 아너를 수상하셨습니다. 내용입니다. 내용은 속표지에서 타로폼이 시트를 엮어서, 그래 침대 시트죠. 시트를 엮어서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본문에는 4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한 소년이 혼자서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맞은편에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앉아 계시다가 가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 4명의 가족과 그 다음에 젖소를 닮은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신문지로 놀이를 하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면서 신문을 읽다가 신문지 놀이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젖소에게로 숨어든 타로폼이 도망가기 위해서 젖소를 따라서 합창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4가지에 나누어진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발문을 보겠습니다. 친구들 생각에 이 사람, 그러니까 타로폼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일단 그 스트라이프 줄무늬 옷을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텍스트,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바닷가 감옥에 죄수들이 그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년이 혼자 기차 여행을 할 때 할머니가 앉아 있어요. 근데 할머니의 눈 있는데 보면은 그게 타로폼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라고 하니 이 할머니를 가르치면서 어디서 왔는지 친구는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질문으로 제가 찾았냐 하면요. 기차 여행을 하는 게 6페이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 등장하는 부분이 6페이지에서 소개되면은, 그러면 그 타로폼은 그 근방 어디에 그 시간대에 어느 부분에서 그 타로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타로폼은 어디에서 타냐면은 젖소 이야기에서 한참 뒷부분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젖소들과 함께 기차를 세우죠. 거기에서 기차가 서면 그때 이제 타로폼이 기차에 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책이 시간대가 안 맞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표지에는 번역본에 검정과 하양이라는 표시가 돼 있죠. 그다음 뒷표지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젖소의 무늬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친구는 누구일까? 눈빛을 보아하니
눈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일까? 그리고 얘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건 뭘까?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어 하겠죠. 그러면, 아, 이 나쁜 사람이 지금 젖소 옆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젖소 무늬에 이런 게 새겨졌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색깔이 블랙 앤 화이트 이래서 색을 지정하는 블랙 색깔과 흰색, 네, 검은색과 흰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과 이게 풀을 나타내는 초록색, 이 네 가지 색이 지금 표현되어 있고, 면지에는 지금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이 지금 소개되어 있죠. 네, 그 다음 속표지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이 속표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본문 중에 한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원서에 보면은 블랙 앤 화이트가 붉은 글씨로 되어 있고요. 워닝, 이 경고예요. 경고는 붉은 글씨로 우리가 보통 하죠. 붉은색으로 하죠. 그래서 이 워닝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아하니 어딘가 감옥 같아요. 네, 감옥에 이래 철창 속에 갇혀있던 뭔가가 이렇게 철창을 뚫고, 네,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탈옥범이 지금 탈출한 건 아닌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창살 있죠. 이 창살하고 이 끈에 의해서 지금 데이비드라는 글자와 여기에 있는 출판사를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움직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워닝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져 있죠. 네. 자, 워닝을 알아보면요. 경고. 이 책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무튼 글과 그림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한다 하는 경고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래서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나왔다. 네, 이 글에는 앞에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어떠어떠한 것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이제 이 글의 이야기와 그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4개의 이야기의 글 서체를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해 놓은 거예요. 위의 서체가 약간 각각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각각 다른 4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다음 2, 3페이지 이래서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시작되는 거는 이쪽은 원서고요. 이쪽은 이제 번역본입니다. 여기 원서로, 네. 여기 기차 여행을 하는 소년의 이야기가 첫 번째 실려 있고요. 두 번째는 problem parents 이래서 문제 부모님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waiting game 이래서 기차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기다리는 게임, 기다리면서 뭔가 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네 번째는 젖소들인 소동 이랬는데 other 하는 게 염소나 젖소의 젖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오스 이런 거 혼란스러움, 소동 이런 걸 뜻하는데요. 이 U자를 갖다가 여기 젖소의 찌찌처럼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서 애들이 엄마 젖소 찌찌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하고 뭐 이렇게 묻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요. 이 친구는 봐봐요. 여기에서 위에 끝에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이 끝까지 끈이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연결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가 벌써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죠. 그림으로는 이 이야기가 벌써 앞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 이 모습을 보면 이 굵은 스트라이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다음 눈 있는 데를 이렇게 가리고 빵모자를 이렇게 눌렀었죠.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둑이라고 말하든지, 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옷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어떤 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을 보면 이 아이도 이런 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걔도 도둑 비슷하게 이렇게 눈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도둑도 이
걔도 그럼 연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기에 내려오는 이 줄하고 여기 우유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거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자, 엄마 아빠는 지금 신문을 읽고 계세요. 아침 식사 자리인 것 같은데 엄마의 옷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 무늬는 테이프 비슷하게 탁탁 붙어 있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4, 5페이지 여기 보면 이 기차 여행은 소년이 혼자서 하는 첫 여행입니다. 소년은 엄마 아빠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한참을 더 달려야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소년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잠이 들어 있네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돼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 아빠는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분들이에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대화체는 말풍선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글이 써져 있는 공간 하고 그림이 있는 공간을 칸을 질러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말풍선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여기에서 기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기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자, 앞에서 이 가족 중에 엄마 아빠가 아침에 신문을 식탁에서 보셨죠. 네, 이 세 번째에도 신문을 보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그림에 보니까, 자, 탈옥범이 타고 내려오던 끈이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내렸어요. 젖소들이 이제 탈옥범을 지금 혀로 핥아주고 있죠. 자, 젖소 옆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우리 탈옥범 보면은 눈 있는데 뭔가 까만 밴드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까만 신발을 신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밖에 하얀 옷을 이렇게 걸쳤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기차가 갑자기 멈춥니다. 뭔가 기찻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객실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년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이랬는데 분명히 할머니라고 했는데 뒷표지에 있는 그 까만 모양으로 된 사람하고 이 코하고 이런 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옆에, 그리고 앞 페이지에 있었던 그 탈옥범하고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날마다 아침 7시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세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는 거 보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문을 모두 펴들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신문을 읽고 있죠. 네 번째는요, 젖소를 키우면서 하면서 젖소를 멀리서 지금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끔찍한 일은 젖소들이 풀밭으로 도망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소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런 기찻길 위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마치 줄지어 서 있는 것 같군요. 혹시 산사태가 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주위에 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상에. 자, 다음 아래 부분 보니까 그리고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시니, 자, 돌아오셔서 그날의 신문을 읽으시고, 그리고는 차곡차곡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숙제는 다 했니? 하는 글자를 크게 써놨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 숙제 점검을 하는 일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숙제 검사가 끝나면 우리를 잠자리로 보내세요. 세 번째 이야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드디어 영무원이 나와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목장 주인에게 그건 끔찍한 악몽이고요. 아까 소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 했죠. 그건 끔찍한 악몽이래요. 그래서 하지만 가끔 일어나는 악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기관사 아저씨가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바위 덩어리들 쪽으로 가네요.
기관사 아저씨는 주먹진 손을 내저으며 바위덩어리들에게 마구 소리를 칩니다. 소녀는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아버지를 도와 정원일을 하곤 해서 바위를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바위덩어리들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녀는 지금 바위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바로 오늘 저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현관문에 들어서시자마자 내 동생과 나는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림에 보셔야 될 게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탈옥범이 있죠. 그러면 젖소에게만 등장했던 탈옥범이 여기 두 번째 이야기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첫 번째 기차에 아까 탈옥범이었어요. 탈옥범이 등장했죠. 그 다음 여기 기차 놀이를 하는데 여기 기차역이 있죠. 이 기차역하고 이 기차역은 같은 역은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은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에는 젖소를 갖다 멀리서 찍었다 하면은 이제는 점점 줌인 상태로 젖소를 찍어서 들어간다 하는 게 보이시죠? 갈수록 줌인 상태로 된다. 하지만 처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웃음은 금세 놀람으로 바뀝니다. 소녀는 자신의 눈을 자꾸 비벼봅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위덩어리들이 저절로 움직이다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세상에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엄마 아빠가 입고 계신 건 바로 신문지였으니까요. 네. 게다가 엄마 아빠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깔깔거리며 거실을 돌아다니셨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이상하시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3번 이야기에 영무원이 기차가 하도 안 오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차가 오나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아래 네 번째 이야기에는 드디어 젖소들이 합창대회에 참여합니다. 자, 노래가 어디서부터 들렸어요? 2번 이야기도 노래를 하면서 들어오셨다 했죠. 지금 4번 이야기에 합창대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위덩어리들은 기찻길에서 비켜나더니 아주 천천히 둑 아래쪽 숲을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지네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빠가 창고에서 오래된 신문 한 뭉치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휘파람을 부시면서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 신문을 모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신문은 안 들고 모두 서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영무원은 기차가 오나 보려고 기찻길에다가 레일에다가 귀를 대고 있는 모습이죠.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거 해봤는데요.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합창대회에 드디어 지금 탈옥범이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노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젖소들도 참여해서 젖소 찌찌가 2개나 보이죠? 네, 젖소들이 참여했다는 게 보이죠? 네. 기관사 아저씨가 기관실에 올라타자 기차는 다시 움직입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움직이는 바위덩어리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소년의 마음이 어지럽네요. 하지만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오네요. 소년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디서 나는 노래소리일까?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어디 가셨지? 자, 여기에 노래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기차 그냥 지나가는데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앞에서 한 합창대에서 온 건 아닐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숙제 검사 하실 건지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내 숙제는 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 칠면조가 되고 싶지 않니? 여기 세 번째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림만 나왔잖아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기다리는 모습 이런 것만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말이 등장한 거예요. 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죠. 8시 30분 출발 예정인 기차가 기찻길에 문제가 생겨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합창대에 참여했다가 뭐예요? 게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더욱 찾기가 힘들어지죠. 김이 잔뜩 서린 창문을 소매자락으로 문질러 봅니다. 하지만 보이는 거라고는 단지 뿌연 안개와 구름뿐이네요. 밖에 떠다니는 건 정말 구름일까?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난 내 동생을 쳐다보았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엄마 아빠와 함께 놀았어요. 한참 뒤에야 나는 우리 둘이 꼭 동물원에서 쫓겨난 가엾은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엄마 아빠 맞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 드디어 아까 앞에서 이 모자를 지금 신문지 모자를 쓰신 분이 아까 앞에서 신문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접기 시작하셨어요. 볼까요? 이렇게 접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신문지 모자를 완성해서 쓰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리 손전등으로 비춰본다고 해도 소를 찾을 수는 없다는 그 말이에요. 네, 손전등으로 비춰본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저기 날아다니고 있는 건 눈이에요. 신이 난 소녀는 창문을 엽니다. 그러자 노래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노래소리가 어디서 왔죠? 노래소리가 와.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와 우리는 다시 행진을 했어요. 4바퀴쯤 돌고 나자 내 동생은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믿었던 동생까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에 보니 모자를 한 분이 접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신문지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모자를 접고 뭔가를 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탈옥범이 하얀 옷을 입었어요. 앞에 말이에요. 첫 번째 소년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었던 할머니 기억나나요? 그 할머니는 탈옥범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탈옥범이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탈옥범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2, 23쪽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거 보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노래소리는 점점 커지고 소녀는 눈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나만이 우리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나는 아빠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차곡차곡 정리하시도록 아빠의 손에 신문을 쥐어드렸어요. 그러자 아빠는 행진을 멈추셨지요.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신문을 정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신문을 뒤섞고는 갈기갈기 찢어서 천장 위로 뿌리셨어요. 마치 눈송이처럼 말이에요. 나는 꼭 눈보라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위에서 눈이 내려서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첫 번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이렇게 줄이 돼 있잖아요. 이 줄을 지금 침범해서 이 줄이 지금 약해진 거예요. 침범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아빠가 짐을 찢어서 이렇게 뿌렸다 했잖아요. 자, 이 뿌린 종이가 위로 올라간 것 아닐까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영역이 지금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진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30분 출발
30분 출발 기차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앞에 없었던 파란 하늘에 하얀 뭔가가 나타났어요. 이 뭔가가 나타난 이것은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신문 쪼가리는 아닐까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 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무 글이 없어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네 번째 이야기는 글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글이 글답게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짧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지금 기차가 소 뜯을 때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지금 딱 서 있는 정지된 상태의 정면 모습이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 저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했을 때에는 기차의 옆모습이 나와 있었던 거죠. 같은 장면이고 같은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탈옥범이 있는 거 보니까 탈옥범은 이때 기차를 탄 것 같아요. 할머니 모습으로 첫 번째 이야기에 육쪽에 탔는 거죠. 육쪽으로. 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지금 뭔가 언밸런스 하게 돼 있고, 뭔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네 번째 이야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요. 24쪽하고 25쪽 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소녀는 눈송이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송이에는 온통 글씨랑 숫자가 써 있네요. 아, 이건 눈이 아니에요. 이건 신문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을 보면요. 두 번째 이야기. 그때 갑자기 내 동생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아빠, 오늘 우리 밖에서 저녁 먹어요. 좋은 생각이다. 엄마도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은 데를 알고 있지. 이럴 수가. 이게 지금 큰 글씨로 되어 있으면 이게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집에서라면 모를까 칠면조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간단 말이야. 자, 세 번째 이야기. 하늘에 점점 구름이 많아졌어요. 이 구름은 뭐예요? 신문지 쪼가리는 아닐까요? 네, 그런데 장면을 보아하니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붕 아래 처마 밑에다 뭔가 장식을 하고 있어요. 세 분들은 전부 다 각각 신문지를 막 찢어서 이 조각조각 만들고 있죠. 자, 여기에 만들어놓은 이 신문지 조각이 하늘에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닐까요? 자, 그 다음 이 네 번째도, 네 번째를 보니까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줌인 된다고. 네. 그제야 소녀는 기차역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왜 종이를 하늘 위로 뿌리며 노래를 부르는 걸까? 그것도 신문지 옷을 입고서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걸 봐야 되죠. 이제 여기에 기차가 도착했는 이게 여기 첫 번째 소년이 탄, 첫 번째 이야기에서 소년이 탄 그 기차가 지금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기차역이 등장했고, 기차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지 옷을 입고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막 이 신문지 눈처럼 막 이렇게 뿌리고 있고, 하늘은 지금 막 하얀색으로 지금 덮여가고 있죠. 파란 하늘이. 그리고 지금 여기가 기차에서 나는 연기도 하얀색으로 막 이렇게 덮여가고 있죠. 하늘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에 분명하게 여기에 칸을 질러서 이곳에는 글이 있었고 여기는 그림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글 부분에 글 부분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어때요? 신문지나 여기 이 글을 쓰는 부분이나 다 글 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계가 허물어졌죠. 이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소 눈이 클로즈업 되면서 여기 얘도 소예요. 이게 소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이야기에 있는 아이가 지금 두 번째 있는 영역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영역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자, 날카로운 기차 소리가 노래를 멈추게 하네.
여기에 지금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앞쪽에서는 여기에 칸을 질러 놨었잖아요. 지금 이 칸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영역이 무너졌어요 하고 제가 그랬죠. 다시 앞에 볼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에 지금 제가 언급 안 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이는데요. 전경과 배경을 보세요. 여기 전경 보면 이 글씨죠. 근데 배경 보니까 신문지 모자를 쓴 소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옆에는 뭐예요? 점점 이제 하늘이 하얀색으로 뒤덮여 가고 있고 영역이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이야기의 영역에서 젖소가 두 번째 이야기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죠. 여기 영역도 지금 섞이고 있고 여기 영역도 지금 여기 섞이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영역이 섞였지만 지금 아예 영역이 없어졌어요. 그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구분되는 지점이 없어졌죠. 젖소들의 가장 좋은 점은 하고 나와 있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보면 그림자 놀이처럼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백 부분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건 여긴 지금 흑백으로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차는 커다란 지붕이 있는 역에 다다르고 소년도 잠이 깹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구름은 없네요. 눈도 없고 노래소리도 없고요. 그때 기차 쪽으로 두 사람이 다가오네요. 아주 낯익은 사람들이에요. 소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둘러서 기차에서 내립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이제 다 컸구나. 이렇게 혼자서 기차도 타고. 나는 집 구석구석에 널린 신문지들을 치울 때야 비로소 이 우스꽝스러운 신문지 놀이가 재미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내가 막 잠자러 가려고 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 너 숙제는 다 했니? 2층으로 가는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미국 집은 단독주택에 2층에 잠자리가 모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러 간다 하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기차가 도착하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탈옥범이 내렸습니다. 탈옥범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신문지를 지금 치우는 장면이 보이고, 치우니까 신문지 얼마 없으니까 하늘에도 신문지가 지금 얼마 없죠. 지금 다 치워지고, 그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늘 우유를 짤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젖소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이들은 알아요. 소젖이 불었다는 걸. 이게 원서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게 번역본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번역본의 마지막 페이지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원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앞에 있었던 기차역이 장난감이었다는 걸 암시해줘요. 여기 사람 손을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이게 장난감이었다. 이 강아지의 코가 나오잖아요. 이 코하고 비교해서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장난감이었다 하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벌인 이야기가 모두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메타픽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 강아지가 지금 입에 물고 있는 이 신문지에서 떨어진 이 종이에 지금 판권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누구에게 하고 돼 있죠. 헌사까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끝났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면서 독자들의 참여를 가장 많이 활발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 참여를 기대를 합니다. 모노크롬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독자의 상상이 요구되고 더 많은 독자의 참여가 그림으로서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막 뒤섞여서 나오니까 독자들이 더 많이 자기들 상상대로 창의적으로 그 이야기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래서 글로서도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는 제가 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독자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3월 17일이 패트릭스 데이이고 그 패트릭스 데이가 제가 1번에 소개했던 지각대장 존의 악어에게 존이 장갑을 던져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패트릭스 데이에 행해지는 문화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도대체 패트릭스 데이는 뭐며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그 문화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타샤 윙의 The Night Before St. Patrick's Day로 돼 있고요. 번역본이 없어서 제가 직접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마친 상태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